네, 발표 감사합니다. 기조 발표에 걸맞게 이번 학술대의 의의를 포괄하는,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그 문화 공동체로서의 그 아시아를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뜻깊은 발표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원래 기조 발표 같은 경우는 토론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특별히 그 강원대학교 이민희 선생님께서 그 기조 발표에 대해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아마 이 문제의식을 좀 더 많이 공유하는 아마 의미에서 토론의 자리가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민희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40분까지 해야 되나요? 40분이지만 아마 여기 좀 내용이 좀 굉장히 광범위하고 그래서요. 시간을 조금 더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예. 네, 네, 감사합니다. 강원대학교에 있는 이민희입니다. 사실 좀 전에 박희경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기조 강연에 대해서 토론을 한다는 것은 예, 아무래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토론보다는 선생님 지금 설명하신 내용 중에 좀 이제 추가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싶은 것을 위주로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할까 합니다. 네, 오늘 발표 내용을 다들 아시겠지만은 너무 거대하고 또 중요하면서도 도전적인 그런 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은 예,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지금 준비한 질문이 한 8가지가 되는데 이걸 다 할 수는 없겠고요. 한 3, 4가지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것은 역시 이제 이 발표, 선생님께서 관심 갖는 어떤 연구 주제에 궁극적인 어떤 방향 내지 또 이제 결과와 관련되거든요. 선생님께서 오늘 발표에서는 여러 나라의 사례를 충분히 이제 보여주시고, 물론 이제 아직 이제 채워내어야 될 부분도 있지만은 사례를 위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랬을 때 한 나라의 문학을 볼 때와 또 여러 나라를 동시에 놓고 비교했을 때 그 발견되는 포착되는 어떤 공통점, 그런 어떤 특징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그것을 선생님께서는 지금 이제 쟁점 1, 2, 3으로 질문을 던지는 식으로 하셨는데, 실은 저도 그 부분이 가장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발표문을 보고서 서양인들이 또는 일본인이 설화 조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자국민 학자들에 의한 어떤 설화 조사로 이어지게 됐다. 그랬을 때 그 영향, 어떤 부분에 대한 영향을 끼쳤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한 나라 개별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어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지점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지점을 우리가 이제 밝혀내야 되겠죠. 그랬을 때 선생님께서 지금까지 많은 자료를 살펴보셨을 테니까, 그랬을 때 그래도 이러한 어떤 공통적인 어떤 내적 원리라든지 아니면 아시아 국가가 가지고 있는 설화 연구에 있어서의 어떤 특징적인 면목, 그것이 국문학 형성 연구에 있어서 어떤 기여를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고민하고 계신 지점을 좀 말씀해 주시면은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선생님께서 이제 근대 시기라고 지금 이제 연구 대상을 한정을 짓고 계시는데요. 근데 선생님 발표하신 내용을 봤을 때는 근대 시기가 과연 어디일까? 그 범위 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 부분이 궁금해지게끔 됩니다. 선생님 발표에서도 특별히 이제 서양인과 그리고 일본인 그리고 이제 자국민 어떤 설화 연구 조사 이것과 관련해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시기를 19세기 말에서 1920년대, 1930년대까지로 말씀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다른 나라의 사례를 얘기할 때는 이제 1960년대, 70년대 또는 뭐 2000년대 이후에 현재 어떤 연구 형황까지 다 다루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연구의 방향 또는 어떤 목표라고 해야 될까, 대상, 그 범위가 어떻게 초점화가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근대 시기라고 했을 때는 근대 시기에 그 소라조사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어떤 국문학 형성과 관련한 어떤 기제 이런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좀 좁혀서 접근해 들어가야지 뭔가 실체가 있고 실상 파악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 지금 이제 근대로 상정하고 계시는 그 시대가 어떤 내적 특질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그 역시 이제 연구 대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발표에서 7나라를 중심으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동북아시아랑 이제 동남아시아. 근데 이제 아시아 국가 전체에 대한 구비문학 연구사 또는 이제 연구 현황을 살핀다고 했을 때 어떤 이것을 그 아시아 각국을 총망라를 해야 될지 아니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지 전략적으로 연구할 때 그것이 이제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선생님께서 지금 택하고 계신 전략이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나라를 택했다고 했을 때 지금 그 아시아 각국의 설화 연구와 조사 그리고 그런 국문학 어떤 형성 과정을 잘 보여주는 어떤 변별 자질로서 그 국가의 사례를 가지고 오는 것인지 아니면은 지금 국내에서 그 해당 국가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서 그 찾을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자료, 그걸 중심으로 해서 택한 것인지 그것에 따라서 도출될 수 있는 결과는 사뭇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자칫해서 취급 자료의 양과 정보량에 따라서 또는 어떤 편협되거나 아니면 왜곡된 시각을 또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지금 대상 국가를 선택하고 거기에서 아시아적인 공통점, 특질을 찾아내기 위한 작업을 할 때 얼마나 이러한 사례, 각국의 사례가 대표성을 지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보충 설명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은요. 예, 그 아까 이제 일본 경우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발표문을 받았을 때 가장 놀랐던 것, 또 궁금했던 것은 일본의 경우에는 서양인 연구자들의 그 일본 설화 연구가 없었다거나 아니면은 그 일본인들이 자생적으로 그 설화 연구를 한 것으로 이해를 했었습니다. 근데 자료를 좀 찾아보고 하니까 음, 그렇지 않고 서양인들이 먼저 일본 설화들을 연구하고 조사하고 채록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있었기 때문에 한국하고 비슷한 그런 케이스로 진행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베트남의 경우도 선생님께서 기존 연구 성과에 의지해서 베트남의 경우 역시 이제 외국인에 의한 설화 연구 이런 것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것도 관련 자료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나와 있고 실제로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에 프랑스인들이 또 이제 프랑스로 유학을 간 베트남 사람들이 베트남 설화를 채록하고 또 조사하고 연구한 성과가 19세기 말부터 1940년대까지 한 100종 이상의 자료로 남아있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들을 더 이제 확보를 해서 그 아시아 각국의 설화 연구가 어떤 식으로 공통적으로 진행돼 갔는지를 조금 더 세세하고 질적으로 이제 접근해 나가면은 지금 오늘 선생님께서 제안하시고 또 소개하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학문의 한류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아시아 각국으로 이러한 어떤 시각
이러한 연구 시각과 또 결과들을 또 이제 전달할 수도 있고, 예,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 선생님께서 추가로 좀 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저는 이 정도로 하고서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별도 그 질문 내용 요약 안 해도 되겠죠? 예. 이민재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가 토론문을 받고 되게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자세하게 질문해 주시다니 발표한 사람의 큰 즐거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며칠 생각해 볼 시간도 있었고 제가 미리 받았기 때문에 사실 경황이 없어서 다 정리는 못했는데요. 일단 질문하신 것들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적인 특징과 아까 외국인 연구자들의 어떤 쟁점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요. 분명히 외국인 연구자들이 선진 학문을 연구한 상태에서 또는 어떤 경제적, 정치적 우위를 점한 상태에서 아시아 국가들에 오게 되었을 때 저는 그들 눈에 자연스럽게 보이는 것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전문적인 연구자들은 전문적인 연구자들을 하겠지만 일반 민간인 그룹들은 또 그들이 보고 들 수 있는 얘기를 한 것들이 소개한 것,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것들은 저는 분명히 초기 아시아의 각국의 민족문학 연구할 때 분명히 전 크게 도움될 만한 이런 자료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자료이고 연구의 수준까지 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는데 아까 필리핀의 펜슬러랄지 일본의 몇몇 학자들은 연구 수준까지도 많이 보여주거든요. 이것들을 우리가 잘 보고 비판하거나 어떤 수렴하거나 그런 것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문학은 분명히 자국어 문학은 이제 각국에서 그것을 돌아볼 여유가 별로 없었을 것이고 어떤 서양이나 어떤 외부에 의해서 학문적인 계기가 생긴 이유로 그것을 연구하기 시작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저는 외국인들이 했던 것을 좀 더 충분히 더 객관적으로 파악도 하고 비판도 하면서 수렴하는 것이 좀 도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판도 해야 될 것들도 찾아봐야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이 제가 21세기라고 얘기했잖아요. 100년 뒤에 여러분들 대부분 다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아마도 이제 포스트 콜로니얼리즘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어떤 자국 어문학 연구할 때 외국인 성과 자료나 연구 성과를 의식해서 한 것이 별로 없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향가 공부할 때 오그라신 빼 얘기는 많이 들어서 그 정도는 알고 있지 그 이상으로 막 소개를 더 많이 받고 분석하면서 그런 얘기는 별로 제 스스로 없었던 것 같아서 그것들을 좀 충분히 알고 배우고 비판하면서 이렇게 변증적으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근대라는 시기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요. 제가 처음에 한 것은 18세기만 20세기 초에 대한 얘기만 하다가 자국인들 얘기를 하다 보면 이건 이제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어서 제가 뭉뚱그린 건데 좀 더 이민 선생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시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외국인들에 의해서 아시아 각국의 문학을 좀 더 발굴하고 조사하고 성과를 낸 것이 그 시기가 저는 20년대, 30년대까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국인들 얘기는 다 조금씩 그러니까 시기가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도 한국이 좀 빠른 편인 것 같아요, 한국이. 그래서 한국이 민족의식이 강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향가든 설하든 20년대, 30년대부터 연구 성과도 막 나오고 자료집도 막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하면 좋은데 다른 데도 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서 그 시기는 어쩌면 민족 어문학의 어떤 발굴과 자료집 이런 것들은 어떤 곳은 1960년대부터는 보통 공통적으로 시작되는 사실 그것을 이제 근대라고 말하는 것은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어쩌면 무슨 별도의 시점에서 그냥 자국인들에 의한 어떤 근대 문학의 발굴과 연구 이런 것들을 따로 시기를 줄 것 같고요. 아까 제가 21세기 했는데 21세기는 좀 더 새로운 양상이 분명히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근대 문학을
대부분 21세기에 가서야 좀 더 발굴도 하고 또 객관적인 조명과 비판도 하는 것이 2010년대 저 설화에서는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한정된 지식만 있어서 말씀드린 것이 있고요. 예, 그런 점에서 하여튼 예, 그렇고요. 그러면서 3번 제 연구 대상에 대한 얘기인데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고요. 제가 다 할 수 있는 분이 없는 거고, 그래서 학계가 같이 하거나 공동 연구를 해야지 아시아의 어떤 설화나 민족문학을 좀 더 균형 있고 폭넓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이런 동남아시아를 치면 그러니까 타일랜드, 그러니까 태국을 빼놓으면 안 되는데 찾아보니까 태국 문학 연구자가 설화 연구자가 없는 건지 제가 잘못 찾은 건지 논문이 잘 안 보여서 접근할 방법이 별로 없었고요. 뭐 여기 한국민낯전집에 세계민낯전집 하나 있는데 그 정도 그러니까 접근할 수 있는 경로가 없으면 뭐 하기가 쉽지 않아서 이건 학계에서 같이 하거나 아니면 뭐 그 네팔, 인도, 몽골 등 많은 나라가 있는데요. 이건 외국 문학 연구자들이만 한다고 치면 점점 더 전 연구하기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외국 문학 연구자들이 이런 걸 연구하지 않거든요. 그들은 정치, 문화, 경제 쪽으로 연구하지 어문학을 하는 사람들이 설화까지 하는 경우가 점점 더 드물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의 문학 연구자들이라고 표현하는데 폭넓은 관심을 가지고 조동 선생님 했던 얘기들이 기억나는데 아무튼 하나의 언어를 좀 더 배워서거나 공공 연구를 통해서 아시아의 각국의 좀 연구들을 하면 좀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중에서 우리 이빈 선생님께서 뒤에 적해 주셨던 필리핀, 그 베트남의 그 자료, 일본 자료들도 뭐 모르면 못하는 거니까 그렇게 자료를 찾고 연구하시면 우리가 좀 더 공부하는 것도 많아지고 새로운 것들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특히 이런 자료 목록 뒤에 첨부하신 거 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료도 좀 소개해 주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좀 더 보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